잘 나오나 한번 봐봐. 잘 나와? 너무 잘 나와요. 잘하겠어요. 영상 올려도 돼요. 그 조용해. 아 이런 내용 나가면 안 되지. 조용하세요. 그 우리가 DMZ를 가잖아요. 근데 DMZ 가는 게 딱 하루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통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수업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배운 통일은 꼴랑 삼국통일밖에 없죠. 신라의 삼국통일. 이런 내용 배우나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고구려에서 그걸 네. 연습.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고려에서 통일한 그 왕건의 통일을 최초의 통일이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럼 교과서에 뭐라고 써놨어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고구려 제국이었던 시대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 같은 장군은 명장이 아니라고, 네, 김정일이 발언한 어떤 책 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진 거예요. DMZ 하루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이런 시간을 갖고 DMZ를 가는 것과 가지지 않고 가는 것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도 또 뭔가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있는 활동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모신 강사님은 김강혁 강사님이라고 하고요. 자,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본인 소개 잠깐만 해주실까요? 네. 이게 압록강 넘어서 제가 22살 때 탈북을 했는데요. 그때보다 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더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네요. 저는 북한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22살까지 살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탈북을 해서 왔어요. 네. 양강도 해산? 네. 그게 어디 근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가 있다면 백두산 아래쪽. 아하. 네, 양강도의 소재지. 그쪽이구나. 올해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95년생입니다. 95년생. 형이네. 아무튼 사실은 이 탈북민 분을 초청해야겠다라고 느낀 이유는 나도 대학원을 다닐 때 저도 알게 된 분이 있어가지고 탈북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모든 분들이 겪은 탈북 이야기가 하나의 영화만큼 정말 대단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일상 그리고 이 탈북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고통스러웠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공감을 좀 하고 또 그걸 좀 공감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좀 하겠지. 그런 생각에서 밖에 지금 음악 소리가 이런 진지한 현장에서 이런 음악이라니. 아무튼 그렇고요. 사실 이 통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쓴 이야기를 봤는데 난 깜짝 놀랐어. 난 한 줄 쓰고 띡 버릴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너무 애들 진지하게 잘 썼는데 자료화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준서 학생이 누구인가요? 황준서? 그 친구가 준서. 다른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저 친구가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 네, 어차피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면 학생들의 질문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다 좀 겹치는 것 같아요. 할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의 질문이 거의 대부분 겹쳐요. 그래서 그 질문이 그리고 내가 준비한 질문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저 친구한테만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주려고 아까. 네, 오케이, 생각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오케이. 고이쯤 된 북한에서는 잠깐만. 일단은 먼저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수업에서 통일 관련된 교과는 원래 역사 수업에도 통일을 배우는데 지금은 아마 도덕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배울 거예요. 배웠니? 배웠는데 안 배웠다라는 건 섭섭하네.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이 통일과 관련해서는 나도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깊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주요 근거 두 가지는 첫 번째
독일의 사례를 보통 많이 들어요. 독일이 통일을 했거든요. 통일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 왜냐하면 동독에다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여를 해야 했거든. 그럼 서독 사람들이 아이씨 우리가 왜 이걸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독일의 경제가 거의 박살나는 수준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오랜 시기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한다. 사실은 그래서 통일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보통 어른 세대들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해내면은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 뒤의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독일의 사례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독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죠. 시기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니까. 그럼에도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일은 해야 된다.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 이 주민들의 일상을 보면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돼요. 북한 주민의 인권, 그 인권 침해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한민족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인류라는 측면에서도 지켜줘야 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 돈도 돈이지만 돈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문화도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당장 저 북한이 지금 뭐 하고 있니? 맨날 도발하고 있잖아요. 맨날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쟤네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뭐 해주고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일단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돈 문제는 두 번째고. 북한이 같이 지내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요.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는데 돈이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안나 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독일의 입장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독일 관련된 내용은 내가 앞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오셨으니까 강사분께서 오셨으니까 그때 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자고. 그죠? 그래서 네 좋아요. 일단 뭐 먼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은 하시고. 네. 저는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하고 이제 그쪽에 살 때 미디어로만 접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참 선생님께서 다정하고 세심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다녔던 잠시만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그렇죠. 네. 혹시 손 드셨는데? 네.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 밖에서 만나면 형이라고 불러도 돼.